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준행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BJF 리테일 자소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대한 핵심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1번, 2번 빠르게 한번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BJF 리테일까지 여러 번 쓰라고 하냐면요. 지금 시장은요, 뭐 하나만 준비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분야에 지금 지원서를 쓰잖아요. 뭐 공기업도 쓸 수 있고, 은행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BGF 같은 경우는 대부분 SC, 즉, 영업 관리잖아요. 영업 관리와 영업은 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다 지원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이 조금 내가 지원한 산업과 다르다면 조금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무조건 일단 써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지금 1번, 2번 넘어갈게요. 제 면접준대란 블로그에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전역장교 채용도 있기 때문에 후배님들은 잘 써서 이거 6월달에 이제 전역할 때 바로 취업이 되면 또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묻지마 채용하시고요. 지금 요 블로그 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소식은 다 있습니다. 자, 자소서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대부분 지금 전역장교 채용이 있고 신입사원 채용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직무에 있어서 약간 전역장교들은 SC 직군만 노리고 일반 그 신입 채용은 SC 말고 다른 직무도 있죠.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일단 다 영어 관리를 넣으세요, SC로. 그리고 그래서 좀 더 확률을 높이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본 BGF 리테일은요, 총 4개의 문항입니다. 제가 뭐 금융권 자소서에서 하듯이 똑같아요, 이거. 4개의 문항인데, 여기 문항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요거 먼저 답을 보여드릴게요. 1번, 4번, 2번, 3번.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2번과 3번이 약간 우선순위가 뒤가 될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일단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문항을 전체적인 문항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거예요. 1번 문항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직무 역할,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 경험, 그 다음에 입사 후 경력 개발 CDP.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이자 입사 포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4번은 평소 CU를 느끼면서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경쟁력. 이게 로열티 문항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을 이용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100번을 이용해본 친구도 있을 건데, 결국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예요. 왜? 경쟁사와의 지금, 관계들이 누가 1위가 됐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편의점 업계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익이 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2번, 3번은 보세요. 2번, 3번은 공동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뭐 목표 달성한 경험, 새로운 관점. 이거는 사실 편의점 업계 그리고 유통산업에 크게 관심이 없어도 누구나가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물론 다 잘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1번과 4번은 조금 더 이 유통산업과 조금 더 이런 편의점 업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원서를 조금 더 자소서를 잘 쓸 거고 면접에서도 이 1번과 4번을 잘 작성한 친구들이 면접에서도 저는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항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항을 다 공들여서 작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항상 문항의 우선순위는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문항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요, 이거죠.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해래요. 최대 700자.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뭐 SC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이게 그냥 영어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포를 이제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BJF 같은 경우에는. 이게요, 여러분, 뭐, 흔히 따지면, 뭐, 보험사의 영어 관리? 이런 것도 똑같아요. 쇼핑의 그 영어 관리. 왜냐? 매장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지만, 결국 그 매장들을, 그 점포들을 잘 관리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게 하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그러니까 영어 관리가 갖춰야 될 직무 역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직무 역량, 그 다음에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근거, 여러분만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역량의 경험들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입사 후 CDP, 경력 개발 계획. 내가 여기에 지금 BGF 리테일에서 지금 이것들을 하지만 나중에 뭘 해보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입사 후 포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 문항은 지금 의도는
자, 우리 편의점 업계 지금 사람들 많이 지원하지. 그래도 우리는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 있는 그런 지원자를 좀 뽑고 싶어. 그냥 우리 BJF 그냥 편의점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알려줘.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줘. 이게 어찌 보면 지원 동기이자 제가 봤을 때는 입사업 포부와도 지금 비슷하다. 그 문항인 겁니다. 1번 문항은 무조건 로열티를 어필해야 되는 문항이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때 훨씬 더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작성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게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SC 직무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금 대략 말씀드린 건 이게 다예요. 영업 관리라는 직무는요, 많은 점포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겠죠. 쭉쭉쭉쭉쭉.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약이면은 제약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 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약이다? 그럼 수많은 내 섹터에 있는 구별로 나오죠. 구별로. 뭐 성동구, 마포구, 뭐 무슨 구에서 구별로 있는 그 약국이라든가 병원을 관리해서 그 점포가 우리의 제품을 쓰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주류 영업도 마찬가지였죠. 섹터로 나눠서 내 섹터에 있는 가맹점이나 직영점 잘 되게 하는 거. 똑같아요. 이 BJF 리테일도 내 구역별로 내가 맡은 직영점과 가맹점 중에 매출이 잘 나오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영업과 영업 관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영업을 하기 싫어서 영업 관리를 한다고 사실 취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왜 영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냐면 영업을 해본 사람들이 영업 관리를 잘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취준을 할 때 영업이 너무 싫어서 영업 관리로 빠지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영업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취준할 때나 현실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도 뭐냐면 그냥 내가 영업 관리자로서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영업을 실질적으로 잘 뛴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SC 직무 이제 여러분들 대략 알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C의 역할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SC가 뭐를 하는 사람들인지 그냥 단순하게 그 가맹점주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매출만 잘하도록 해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SC의 가치가 있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 역량 한두 가지 정도를 나타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한 직무 역량을 갖춘 간단한 경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쓸 거니까, 그쵸? 이 문항에서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요, 단순히 여러분 과거 경험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친구도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경험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내가 바라보고 생각한 SC 직무가 어떠한 직무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이걸 알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나오니까 이걸 꼭 집어넣으시고요. 또 이러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SC 일을 하면서 어떤 친구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프로모션을 잘 구성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역량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친구는 데이터 분석 이거 진짜 중요해. 또 어떤 친구는 협업 능력이 더 중요해. 전달력이 더 중요해. 목표 달성 능력이 중요해.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해. 역량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어떠한 특정 역량이 정답인 게 아니라 내가 이 역량이 왜 중요한지 그것만 나타내주면 되고요. 그 경험을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무 역량이 내가 볼 때 중요하다가 내 스스로 명확한 그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직무 역량,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용했던 그런 직무 역량을 그냥 여기 껴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SC로서 업무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BGP 리테일에서 나만의 CDP 경력 개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없어요, 그럼 찾아보세요. 조직도를 참고하시고요. 내가 BGF 리테일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죠. 이게 기사만 조금 찾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나의 계획, 직무 관점에서 또 회사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조직도나 산업, 여러분들의 본인의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 나중에 면접 때 이걸 물어볼 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친구가 이 기업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희망을 해야 되는지, 간절함과 로열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번의 문항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면접 시 이게 구체적일수록 여러분 유리하고요. 이러한 목표 계획을 작성할 때 가장 좋은 거는 현재 BJF 리테일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숫자를 깊이 유의있게 보시고요. 그러한 숫자와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경력개발 계획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어려우시면 제가 또 해놨지만 여기 BGF 이슈로
합격하는 이 기업 분석 자료 23가지죠. 요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스토어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23개의 기사를 제가 쫙 다 또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쉽게.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자, 2번 들어갈게요. 2번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항의 우도는 쉽게 보면 이거죠. 이곳은 조직이야. 물론 개인의 역량도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공동의 목표가 있어. 이것을 좀 조직 관점에서 좀 풀어줄래? 이제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작성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얘기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보여주고 가장 뛰어난 역량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작성해야 돼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 수상, 1등, 대회 어떤 수상에만 지금 거기에만 꽂혀서 여기에 막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직 내에서 협업, 공동 목표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선정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한 자격증하고 스펙에만 매몰되는 현상을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는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자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리더를 쫓는다. 내가 아무리 SC에 지원했어도 거기에서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또 평가자의 입장으로서는 하나의 그냥 지역을 담당하는 팔로워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리더, 팔로워, 중간자 이 관점을 다 모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하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똑같이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정해보는 거죠. 무엇보다 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추진력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해본 거예요. 무엇보다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나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서 모이면 이게 사람이 대부분 다 소극적이거든.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대부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게 사람 심리야. 근데 어떻게든 공동의 목표가 주어지면 나는 좀, 그걸 좀 빠르게 달성하고 좀 해야 되는 성향이라고. 나를 좀 은근하게 어필한 거죠. 왜? 추진력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나는 좀 빠르게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나는 좀 적극적으로 해. 그게 나의 성향과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서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내가 추진력을 강하게 끌어갈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주도적이고 조금 더 빠르게 행동해. 조직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물론 이러한 성급함으로 가끔 실수도 있어. 가끔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가끔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죠. 면접 때 이런 걸 물어보면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수도 있지만 실보다 득이 더 많고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고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것보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게 여지껏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수도 있지만 그건 나는 수정하면 보완하고 있어. 예전에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어. 다들 쭈뼛쭈뼛한 상황이었고 그게 그래서 3일 만에 그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게 미션이 불가능한 사실 상황이었던 거지. 근데 나는 사람이라는 성향이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적극적이고 막 추진력이 있고 막 밀고 들어가야 돼. 그걸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솔직히 좀 무리수를 띄서라도 밀어붙였어. 그래서 조원들한테 임무를 부여하고 조원들이 쭈뼛쭈뼛해서 내가 그냥 상황 공유하고 이러다 막 했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같이 공감대 형성도 되고 목표의식도 생겨서 한 명, 두 명씩 움직이기 시작했네? 해보니까는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는 불가능을 내가 가까스로 가능하게 했어. 목표 달성을 했다는 거야.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와야 될 거는 나 목표 달성을 안 되는 상황에서 나 이렇게 한 사람이야. 목표 나 무조건 달성해. 물론 그거를 갖고 가도 되지만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건 뭐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근데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나는 목표 달성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나는 뭘 배웠어? 이 배운 것들을 내가 향후 BGF 리테일에서 SC 할 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게 여러분들의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의 자소서에서도 합격하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여러분 3번, 4번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